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조 도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조 도면에 철근을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도면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맨 앞부분에는 일반 주기 사항이 있고, 중간 부분에 구조 평면이나 단면이 있고, 그리고 부재 일람표가 뒷부분에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구성하는데, 자, 그럼 일반 주기 사항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일반 주기 사항은 구조 평면 사항에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기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사항은 구조물을 설계할 때 어떤 기준을 이용을 해서 구조물을 설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한 콘크리트와 철근은 어떤 종류의 주로 강도를 나타내게 되겠죠.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같은 것들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철근의 정착 길이하고 이음 길이를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매번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한 표들을 제시해서 그 표의 내용을 보고 이음 정착 길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부재를 배근할 때 필요한 배근 내용들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 내용들은 매번 평면도상에서 단면도상에서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 요약 정리해서 일반 주기사항에서 정리해서 나타낸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평면들이 층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부분을 따서 지금 구조 평면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부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부재들의 평면적인 위치, 그리고 대략적인 크기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렇게 기호로서 그 부재들을 분류를 해 놓습니다. 여기서 평면도상에서는 일정한 축척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부재 안에 철근이 어떻게 배근되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다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뒷부분에 정리해서 나타내 주는데, 각각의 부재에 배근해야 되는 크기나 배근해야 되는 상세 내용이 차이가 생기면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붙여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1 기둥, C2 기둥은 크기나 그 안에 배근되어 있는 철근의 배치 내용들이 다르게 되겠죠. 근데 그 이유는 각각의 기둥이 부담해야 할 하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근 상세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평면도 상에 각각의 부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요. 이 C1 기둥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은 도면 뒤쪽에 있는 부재별 일람표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둥 일람표를 일부분을 발췌해서 나타내는데요. 앞에서 보여진 것처럼 C1 기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배치된 철근들에 맞게끔, 그리고 크기에 맞게끔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어낸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타낸 기둥 일람표에서 이 기둥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평면도를 그릴 때 쓰는 원칙하고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둥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둥을 중간 정도의 크기로 잘랐을 때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게 된다면, 그러면 주근은 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띠철근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구조 도면을 일반 일람표에서 기둥의 형상을 그런 방식으로 그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상세 내용들은 주근을 메인바, 그 다음에 후프, 타이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C1 기둥에 대해서 기둥의 구분을 해서 C1, C2, C3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상세 일람표에 보면 부재 일람표에서 보면
앞부분에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시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이거가 각각 의미하는 바를 보면 맨 앞에 주로 층별 기호를 표시를 하고 두 번째는 부재를 나타내는 표시 기호입니다. 기둥이 칼럼이기 때문에 칼럼의 C의 앞자를 따서 C로 표기를 하고요. 뒤에는 각각의 기둥을 구분하기 위한 일련 번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부재별 표시 기호를 살펴보면 기둥의 경우는 영어로 푸팅이나 혹은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F를 쓰고요. 기둥은 C, 월은 W, 거더는 G, 빔은 B, 슬래브는 슬래브 S 이렇게 각각 영어의 앞 글자의 약자를 따서 표기합니다. 구조도면은 2D로 표시해야 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자를 써서 표기하기 때문에 이 약자들을 의미하는 바들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시원이라고 표기했을 때 맨 앞에가 층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사실 KS 기준에서는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KS 기준에서는 C101 이런 식으로 표기하라라고 정해놓고 있는데요. 맨 앞에 C는 부재별 표시 기호를 나타내고 두 번째 나타내는 수치가 층별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1층이면 1, 2, 3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 거예요. 것이고요. 뒤에 두 자리 숫자로 해서 일련 번호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시원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사실 구조 도면마다 약간씩 표기하는 방법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기하지 말고 다 통일성 있게 표기하자는 뜻에서 KS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C101 이렇게 표기하도록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많은 도면들이 앞에 있는 일시원과 같은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도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기둥의 일람표에서 다시 내용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겠는데요. 맨 앞에 보면 기둥의 사이즈가 700 x 15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에 그려진 거는 정사각형 형태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구조 도면을 그리시는 분이 약간은 정확하게 축척에 맞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크기 700 x 1500의 직사각형 형태에 맞게 그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메인바라고 해서 주철근에 대해서 34-D29, D29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D29는 우리가 철근을 표기하는 지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다르게 표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프 철근이나 타이바에 대해서는 D10 그리고 골뱅이 표시를 하고 300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기호들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같이 묶어서 나타내면 이렇게 앞에 숫자가 있고 대시 기호를 붙이고 HD25 골뱅이 표시하고 200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맨 앞에 표기하는 것이 철근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34개의 철근을 배치해라 라는 것이고요. 앞에 도면에서는 D25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지름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H 기호를 덧붙여서 HD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사실 KS 기준에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관례적으로 표기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근의 강종, 철근의 항복 강도별로 SD 400의 경우에는 HD, SD 500의 경우에는 SHD, 그러니까 슈퍼 S를 붙여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SD 600의 경우에는 울트라라는 U를 붙여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관례적으로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철근의 지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골뱅이 표시가 사실은 약자입니다.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t the pitch of 2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0의 간격으로 이렇게 25 철근을 배치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철근을 표기하는 방법들이 약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골뱅이 표시 같으면 at
the pitch of 이렇게 간격으로 라는 뜻이고요. B는 앞에서 다뤄봤었죠. 빔을 의미하는 앞자를 따서 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BOF라고 간단히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bottom of foundation이라고 해서 기초의 밑면이라고 하는 것을 약자 형태로 앞글자만 따서 BOF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사실 도면에 나타내는 약어는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여기서 다루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호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 주소를 참조해서 필요할 때마다 모르는 약자가 나오면 참조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근을 표시하는 방법, 슬래브 철근이나 기타 철근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슬래브 철근 같으면 주로 평면상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슬래브의 위쪽에 있는 철근들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철근들은 사실 상부근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슬래브는 상하부근은 이렇게 표기하게 되고요. 상부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TOP의 약자를 따서 T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하부근의 경우는 이제 보톰이 되겠죠. 보톰에 BOT로 표기하기도 하고 또 줄여서 B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빔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톱하고 T자하고 같이 쓰게 되면 상부, 하부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철근 배치인데 이런 방식으로 표기하게 되면 화살표를 가리키게 되면서 T, 톱하고 보톰 이렇게 표기하게 되고 그리고 EW라고 하는 것은 이제 each way 양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 수평 방향, 그러니까 수직 방향이라고 하긴 그렇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모든 부분을 다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벽제 철근은 단면상으로 보통은 표시를 하게 됩니다. 벽을 위하고 아래쪽을 잘랐을 때 보이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실선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 수직 철근이 되겠죠.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 vertical bar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평 철근의 경우에는 철근이 잘리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수평 철근, 그래서 horizontal bars 이렇게 되고 각각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면 상부근은 수직 철근은 V를 표기로 하게 되고 수평 철근은 H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EF라고 하는 것은 each face라고 양면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벽체의 입장에서 보면 안쪽 면이 있고 바깥쪽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양쪽 면을 다 가리키는 기호 표시다라는 것으로 의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주로 HD10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SD400인 10mm 철근을 at the pitch of 200 간격으로 양쪽 면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복배근의 배치 형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부재 일람표를 보면 부재 일람표 상에서 이처럼 1C1, 1층에 있는 C1이라고 하는 기둥을 배치할 때는 이런 식의 배근 형상으로 봄도면에 우리가 배치를 하면 철근을 배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구조 도면에는 여기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 도면에는 줄여서 나타낸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략적인 크기 그리고 거기에 배치하는 죽은 띠철근에 대한 배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표기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작업하려면 각각의 부재별로 배치해야 되는 철근들에 대해서
도면을 상세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표준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도 철근 상세도를 그린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철근 상세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둥을 가지고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 기둥에 주철근, 띠철근들을 이제 배치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각각의 기둥들이 기초에 정착이 되어야 되고 또 철근, 주철근들을 이을 때 그때 이어야 되는 이제 정착 길이 또 정착의 형상, 이음 길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표시를 하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도면을 그려서 본다면 각각의 철근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철근 상세 도면에서 표기하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는 구조 도면에서 철근을 표시하는 방법하고 유사하게 표기를 합니다. 일련 번호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철근들을 정리해서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붙인 번호이고요. 앞쪽에 나타나는 것이 철근의 개수, 그 다음에 철근의 종류, 철근의 지름, 그리고 상세도 상에서는 정보들을 더 표시를 합니다. 철근의 길이, 그 다음에 철근의 형상 기호 같은 것,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표시를 해서 기호화된 형태로 철근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콘크리트 구조 도면을 읽는 방법과 철근을 표시하는 약자 표기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